영수 씨에 대해서는 첫 화에서 이게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그때 우리가 봤었죠. 영수를 이게 영숙님이나 정숙님이 지금 잘못 보고 가시는 건데 자상하고 다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은 없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업이 자식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런 살갑고 나를 챙겨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건 못한다. 생각하고 가야 돼. 이 사람이 자상하고 키다리 아저씨 같고 생각했다가 갔다가 이런 일 당하면 굉장히 충격 먹지. 내가 아프다는 처음 인터뷰할 때 그 아이 유산했을 때 얘기를 할 때 그때 좀 겠죠. 영수 같은 성격이 사업하기엔 제격이라는데 그건 맞는 얘기일까요? 사업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가는 영수 씨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딱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지. 모든 사업가가 저렇다라는 건 절대 아니야. 제가 그냥 경험상 사업가들을 보면 한 절반 좀 안 되는 정도 저런 성향이 맞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뭐 그런 면은 있지. 약간 신뢰로 먹고 사는 거는 다른 얘기가 하지. 보통 이제 사업가들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거를 베이스로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 조금 이 어떤 예술이나 디자인 쪽으로서부터 올라온 리더도 있고 영업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리더, 그리고 개발로 해서 올라온 리더, 막 이렇게 다양한데, 보면 개발이나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리더로 올라온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걸 못하지?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인재가 잘 안 길러져.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영업을 기반으로 올라온 그런 리더들은 약간 일을 자꾸 너무 벌리는 거,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 이제 이런 함정들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22화 광수님 파트부터 갈 거예요. 광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정희님은 영호님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좋았어. 그 데이트가 좋은 거랑 광수가 좋은 것과 영호가 좋은 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존의 어떤 솔로 나라와는 확실히 돌싱 기수는 돌싱 기수대로 다르고 못쏠 기수는 못쏠 기수대로 다른 것 같아. 그거를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이분들을 분석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희님이 일반 기수에서 광수랑 영호를 이렇게 1대1로 놓고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삼각관계인데 지금 이게 돌싱 기수다 보니까 결국 내 배우자로서 내 아이의 부모로서 두 가지 모습을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호는 물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여기서도 굉장히 훌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광수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야. 두 명을 동시에 좋아해 본 적 없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두 명을 좋아하는 경우는 많죠. 진우와 남자친구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지. 영호는 약간 진우 같은 거야. 정희님에게 영호는. 광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희님에게는 어떤 이 사람을 이성으로 보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그 오빠 진우와 남자친구 둘 사이에서 동시에 좋아해 본 적 있지. 그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이게 솔로 나라니까 눈앞에서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마치 두 남자 사이에서 헷갈리는 마음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게 약간 헷갈릴 것 같아. 이게 솔로 나라 아니? 같이 방송을 하는 거기도 하면서 내가 진짜 이성을 구하기도 하는 거고 마치 진우와 남자친구와 한 곳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정희님의 이런 마음은 모르는지 광수님은 영숙과 광수 데이트를 출발합니다. 광수님 이게 벌써 이제 3, 4일 차가 됐으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수님은 약간 영숙님의 외모에 현혹된 부분이 조금 있어. 조금. 영숙님이 아팠던 모습 이런 것들도 있고 영숙님의 어떤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외모 때문에 영숙님이 어른스러운 사람일 거다라고 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계시고 지금 이 내부에서 보기에는 영숙님이 되게 애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외모, 요리도 잘하고 항상 이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은 엄마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외모, 행동 이런 게 되게 어른스러울 것 같다는 말도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하고 영숙님이 어쩌면 영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실은 정숙님보다 더 많이 봤어. 정숙님은 당장 쇼핑하는 것도 못 봤고 못 본 게 많단 말이죠. 쇼핑하는 거 못 본 것만으로도 크지. 그것도 못 보고 해서 정숙님은 일단 그날 저녁에 단둘이 있을 때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고 영숙은 이 사람이 1대3 모습에서 다른 사람 챙기는 거, 내 앞에서 술 얘기하는 거, 쇼핑하러 가가지고 쓸어 담는 거 이런 거 다 봤거든요. 뭐야 철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떠나는 거고 귀여운 면도 있네 하면 이제 잘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차분함 때문에 이미 사랑이 시작되고 나서는 귀엽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안 시작됐거든. 이날 제가 광수씨가 이렇게 공주님 앉게 해가지고 응급실로 갔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에 남자들은 그 여자를 더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여성을 더 좋아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결핍이 있는 경우 내가
내가 누군가의 기사가 되고 싶다라는 결핍이 강한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확실해지거든. 이 사람이 몸이 약한,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의 연장선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집에 아픈 사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더 강해. 그게 어쩌면 예를 들어서 19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경험을 했으면 영숙님 같은 사람에게 더 빠졌을 수도 있어. 못쏠기수의 영식님 안 오잖아 상. 광수는 그런 결핍이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아이를 고등학생까지 키우면서 20년을 이미 헌신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결핍이 해소가 됐어. 그게 이제 어떤 결핍이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아팠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쭉 아팠어. 20년간 엄마가 아팠어. 내가 철이 없을 때는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엄마를 떠나 보냈어. 너무 슬퍼.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엄마를 다시 챙겨주고 간호하고 싶어. 그런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영숙님의 그런 경험을 하면 이 사람 내가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확 커질 수가 있어. 이게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기사도 정신과,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그 청개구리 정신 말고, 어쨌건 엄마 개구리가 떠나고 나서 항상 그 강가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광수 씨는 자기의 딸을 충분히 키우면서 그런 결핍은 해소가 됐어. 그러면 반대로 광수 씨가 만약 20살에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아픈 여인을 내가 챙겨줬다. 그러도 이렇게 정이 떨어졌을까? 하면 아닐 수도 있어. 어린 나이에는 저 기사도 정신이 더 강하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기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광수 씨는 여기서 영숙에 대해서는 이제는 발이 빠지는 것 같고, 광수 씨는 나이가 뭐 40이고 이미 결핍이 해소될 만큼 아이에게 그런 애착을 충분히 형성을 해봤으니까,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싫어. 그게 마음속에서 어떤 결핍으로 남아있으면, 그분이 떠나가시고 애도의 기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게 마음속에 억압된 슬픔으로 간직된 사람, 당장 아픈 사람을 보면 힘들지. 그게 배가 되는 거니까. 그건 마음속에 결핍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 광수는 이미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봤다. 애가 6개월 때부터 혼자 봤는데 그런 애에게 헌신하고, 물론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였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춘기도 지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고생은 고생대로, 딸은 딸대로 다 키워봤지. 영숙 씨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어. 영숙 씨는 진짜 되게 현명해 보여. 그렇진 않아요. 좀 강강약약 느낌이 있어. 상대가 세게 오면 더 세게 가는 게 있는데, 광수는 되게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숙 씨는 광수 씨 앞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같이 맞춰주고 싶어. 안 그래도 되거든? 아니 그냥 사케 내가 뭐 대리하면서 사케 마시면, 좀 상대가 안 마시면 뭐 오히려 좋지 뭐. 따뜻한 물 마셔 그냥. 영숙님이 막 그런 똑부러지고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막 팩폭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똑부러지는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지금 광수는 그 부분을 이제 슬슬 간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최악의 경우는, 바람 피던 부모님으로 인해서 생긴 결핍을 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최악이죠. 광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이것도 좀 영숙님이 좀 동생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해도 되지. 뭐 언제부터 사투리 안 썼어? 근데 사투리는 실제로 쓰고 있고요. 서울 남자는 부산 여자 하면서 생각나는 게 오빠야 이거래요. 광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맞아. 마침 그게 암투병 고백하고 나서니까. 오늘 술을 드실 건가요? 조금. 영숙님이 약간 그 영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남자는 술을 좋아하고 같이 마셔줘야 된다라는 거를 영수님에게 좀, 물론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영수가 되게 같이 술 마셔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걸 약간 돌려서 엄청 강요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순자 앉고 뒤에 영숙 씨랑 영자 씨 앉았을 때도 그 술을 못 마셔요? 하면서 메인은 술이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숙 씨에게 외면이라는 체벌을 하고 순자에게는 대화라는 보상을 줬거든요. 영숙 씨는 거기서부터 이미 쫄았어. 영수가 술을 같이 마셔주기를 바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강요했거든. 술을 같이 마시는 정숙 씨를 영수 씨는 그날 인센티브 줬단 말이에요. 밤산책이라는 인센티브를 영수님께서 줬고, 영숙 씨는 남자와는 술을 마셔줘야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광수는 표현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연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오늘 술을 드실 건가요? 조금. 이자까지 갔는데 하나도 안 마시는 건. 영숙 씨는 지금 광수 눈치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마셔줘야 되는구나.
봤을 때 광수님은 딸을 계속 키워왔단 말이에요. 뭐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물론 뭐 성숙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쨌건 내가 가장 친밀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얘가 나와 다름을 진짜 20년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영숙 씨가 너무 과하게 눈치 보는 느낌은 있어요. 영수랑 이렇게 했으면 아예 그래도 뭐 뭐라도 마셔요. 뭐 이슬톡톡이라도 마셔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영수라면. 영수는 원하는 걸 말하고 광수는 말하지 않네. 내가 맞춰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치. 영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간절하지. 너무 괜찮은 두 사람이거든. 영숙 씨 눈에는. 광수 씨는 내가 원래 처음에 찾은 식당이 더 이뻤는데 여기는 좀 그렇게 이쁘진 않은가 봐요. 영숙 씨는 말을 이쁘게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이쁘진 않을 때가 많아. 영숙 씨가 처음에 자기 전 남편이 그랬다고 하는데 약간 본인도 그런 느낌이 있어. 예뻐 보일 기회를 드릴게요. 말은 이쁜데 내용은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영숙님은 맞아. 여기서 혼자 갈까봐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영숙님 관점으로 보면 영수가 너무 멋진 사람이야. 막 그 주식 투자했다가는 바로 그냥 마이다스의 손이지. 막 몇 억씩 축축착 불어나고 사업도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취미로 주식 한번 하니까 막 부가 막 중국 한번 갔다 오면 막 돈이 촥촥촥. 내 자식이어도 내 자식처럼 먹고 살 걱정 없게 촥촥촥.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광수는 딸을 이렇게 정말 애정 있게 키워가지고 그런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고 날 설레게까지 하는. 영숙 씨는 두 사람 다 놓치고 싶지 않지.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같이 있으면 다 괜찮아요. 이뻐요. 말도 이쁘게 하네. 시간 같이 쓰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두 사람은 뭐야 가요야? 때까지만 해도 광수는 영숙에 대해 호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 1순위, 2순위 영숙. 이거는 뭐 여전히 유효한 거였죠. 도쿠리 마셔? 이거 한 잔으로 딱 끝내버릴까요? 영숙님은 일단 주량이 적으니까 일본에서는 사케를 워낙 많이 마시니까 데우는 온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 밑강 무슨 강 해가지고 그 이름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마시는 사케를 데우는 최고 온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아. 한 6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 그런 게 있잖아. 데울 거면 제대로 데워야지. 팔팔 끓여. 뭐 그렇단 말이야. 아유 이게 데운 거야? 이모님께서 뜨겁게 거의 뭐 100도에 가깝게 해서 주시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모깡이라고 불러요. 원래 일본에는 그 정도 데우는 그 사케 온도가 없어. 광수는 이제 그걸 아니까 아주 완전 뜨겁게 해달라고. 광수님은 이모깡을 주문하셨고요. 지금 보면 영숙님은 뭐 도쿠리에다 이렇게 술을 마셔보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도쿠리에 나오는 게 좀 도수가 높은 게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데우면 알코올이 좀 날아가긴 해도 저 부분에서 지금 광수도 내가 신난 것처럼 광수님도 살짝 신났거든. 지금 광수님이 이렇게 신난 걸 보고 영숙님도 이 사람이랑 같이 마시는 게 좋겠다. 한 잔으로 끝낼까요? 라고 한단 말이죠. 솔직히 뭐 한 잔 마실 걸 뭘 굳이 안 마셔도 돼.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굳이 뭐 한 잔을 마시면서까지 맞춰줄 필요도 없거든. 같이 뭐 짠하는 재미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숙님은 뭐라도 하고 싶어. 술을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뭐 같이 술을 마시면 좋은 거고 이 사람이 처음에 한 잔만 딱 마시고 안 마실 거면 뭐 안 마시나 그 정도 한 잔 마시나 뭐 별 차이 없거든요. 그냥 안 마셔도 돼. 어차피 계속 내가 혼자 마실 건데. 영숙님은 뭐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맞춤을 하고 싶어. 광수 입장에서는 뭐 첫 잔 한 잔 짠하나 뭐 어차피 그 뒤로 내가 혼자 마실 건데 뭐 굳이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전날 자녀 있는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인상 깊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 견만 깊고 대단하고 엄마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참 인상 깊었다. 너의 육아나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다라고 하거든요. 어쨌건 그 엄마로서 힘들었겠다라는 거를 이제 광수 씨가 공감해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영숙 씨는 자기가 이제 아프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못하고 혼자 지내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영숙 씨도 큰 상실감, 외로움 그런 것들이 존재했겠지. 거기다가 미래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큰 불안까지 있었을 테니까. 지금 광수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이혼이 닥칠 때 진짜 힘든 일이 한꺼번에 왔어요. 암이 2군데나 발견됐어. 사실은 2군데도 아니었고 3군데였고 이때 광수 씨의 눈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누구라도 흔들렸을 것 같아. 영숙님은 광수 씨는 진짜 남자친구 같은 사람, 영수는 내 아이의 부모가 돼줄 수 있는 남편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이 3군데고 이게 남자친구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말이 조금 더 주저했겠지. 그러면 영숙 씨 마음속에 광수는 남자친구, 영수는 애들 아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그쪽 후보로. 이런 말은 뭐 누구나 당황할 수 있었겠지. 암이 이제 3군데에 생겨가지고 동시에 이제 병원을 다니는 그런 상황.
다 치유가 된 거야? 다행히 이제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이제 전부 다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완치가 됐다고 하니까 완치가 됐는 줄 믿고 술을 본인이 마시니까 그래? 마셔도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내가 암을 완치했어도 내가 어쨌건 생활 패턴이 비슷하거나 내 몸이 그 부분이 약하고 이러면 재발하기가 쉬울 수 있겠죠. 평생 조심해야지. 그냥 영숙님은 여기서 이제 어떤 과감함을 좀 버리고, 이게 영숙님도 아이 내 인생에 한 번이지 뭐 두 번이겠냐? 이렇게 한번 맞춰주는 거지. 아유 나도 그냥, 이게 영숙 씨는 광수를 보면 20살의 영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수를 보면 지금의 영숙으로서 이 사람에게 수용받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더 자기 얘기를 더 쉽고 편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받아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쪽은 영수일 수도 있어. 영수는 뭐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돈 벌면 내 돈 버는 거 잘 내줘 하고 내 사업체를 자식으로서만 여길 수 있다면, 광수 씨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영숙 씨는 전부 다 완치됐다. 그치, 영수 씨는 약간 어떤 그런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광수는 나랑 비교하면 너무 힘들었네. 나는 포괄적으로 보면 성격 차이니까. 광수 씨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기에는 그 결혼 생활 기간 자체가 길지는 않았죠. 너무 어렸을 때였고. 그렇지. 영수는 어떤 그런 여자친구를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도 될 수 있을 거고, 스스로 그런 남자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안주도 나오고 그렇게 따뜻한 사케를 마시는데, 광수는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걸 뒤에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 나 진짜 완치된 줄 알았는데, 아, 본인이 마신다고 해서 마신 건데. 광수 씨도 자기 입에서 했던 말을 어떻게 막 토해버리고 싶었을 거야. 자기 딴예는 맛있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 거야. 마시는 법을. 그래, 광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광수는 상대가 마시겠다고 하니까 마시는 법을 알려준 거지.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도 원래는 원샷으로 하는 거래요. 그게 싸이의 노래에서 에스프레소 원샷 때리는 그게 나와서 원샷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에스프레소는 원샷 하는 거래. 이게 원래는 원샷 해야 돼. 그렇게 맛있는 거야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원샷 하다가 혀가 다 됐어. 그 뒤로 말을 못 해. 그러면 아니 그래도 좀 조심해서 마시지. 그렇게 될 수 있죠.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 하지만 뭐 알아도 원샷 해야 된다고 해서 꼭 원샷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광수 씨는 어쨌건 이 사람이 완치했다고 했고, 방송이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다는 생각에 방법을 알려준 거겠죠. 어차피 한 잔밖에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원샷 해야 돼 라고 말했고, 저거를 이제 원샷을 해요. 한 잔으로 응급실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원샷을 하고 바로 혀만 담궈도 되는데, 저것도 도쿠리 잔치곤 굉장히 큰 잔이었어. 원래는 술마다 잔이 정해져 있는데 저거는 지금 도쿠리 잔치곤 좀 커. 도쿠리 잔은 원래 이게 좀 조그만 골무같이 생긴 그 잔으로 먹는, 무슨 뭐 불타는 칵테일 먹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또 그렇게 삼켜. 근데 광수 앞에서 뱉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지.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함께 술 마시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자예요 라고 하고 싶었겠지. 지금 이 분위기를 맞추고 싶었겠지. 근데 뭐 광수는 여기서 그냥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재밌게. 여기서 영숙님이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빙빙 돌고 이 한 잔에 너무 어지러워하고요. 그래, 광수님은 지금 영숙 씨가 답답하고 미련해 보여.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원래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연민의 감정, 내가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다는 감정. 반대쪽에는 이 사람이 미련하다는 감정,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놀라고 걱정하는 그런 감정.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냐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결핍과 경험에 좌우되는 거겠죠. 짜증 날 수 있지. 미련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 광수도 당황해. 저 정도일 줄 몰랐거든. 이게 뭐 같이 뭐 술을 한 병 먹고 막 그러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우 어떡해, 미치겠네. 왜 못 마시는 술을. 잠깐 차에 가서 누워있다 오자. 광수의 이런 모습들이 당연한 거거든요. 광수님은 지금 어쨌건 여기에서 안주나 이렇게 술 남은 거보다는 이 사람의 건강을 챙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또 드물더라고. 이제 어쨌건 광수 씨는 여기서 차에 잠깐 누워있다 오자라고 이제 말을 하지. 바로 이 안주에 대한 거는 포기하고 바로 응급실 가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건 이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 광수님의 다정함도 어떤 통제를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광수 씨는 그래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봤기 때문에 통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이의 성장과 같이 함께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광수 씨가 어렸을 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성인이 된 아이와 대등하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광수도 그렇고 영식님도 그렇고 자상한 아빠면서도 통제 부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죠. 영식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이를 통제해야 돼요. 부모로서 아이를 통제를 안 할 수가 있나. 당연히 통제해야지. 그쵸? 다정함과 통제는 원래 붙어 있는데, 왜냐면 아이에게 다정하게 하는 대신에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 아이를 통제해야 돼. 아이가 커 나가면서 너무 통제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에게 자아가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그 부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영식과 광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어떤 상대를 통제하려거나 이런 거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차로 가고요. 여기서 뭐 안준이 뭐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바로 가는 거. 이럴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다정함, 헌신을 할 때도 이게 사람들이 진짜 되게 실망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잠깐만 이거 안주만 좀 이거 안주 이거 괜찮죠? 이거 저희 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 말하고 이런 게 되게 사람 실망스럽거든. 그게 어떤 사람의 그 헌신도 공식에도 있어요. 헌신도 공식을 까먹는 그 분모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면을 이 사람에게서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어도 그거를 다 깎아 먹어버린다는 거야. 조금씩 마시면 괜찮거든요. 내가 너무 확 마신 것 같아. 물 마시면 돼? 응급실 가자. 이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행동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저기서 안주값에 뭐 5만 원을 썼든 응급실에 뭐 몇십만 원을 쓰든 일단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위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거에서 사소한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영숙님도 응급실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안 깨니까 갔겠지. 물 마시면 깬다. 자기도 이제 술 한 잔에 응급실을 가는 모습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 술이 깨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덕분에 영숙님은 잘 됐죠. 수액 맞고 쉬고. 왜냐면 이게 강행군이거든. 아니 나는 더 큰 뭔가 문제가 있었나 걱정했는데 술 한 잔이면 그래도 뭐 깨면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니까. 광수님 잠깐만 쉴게. 영숙 씨가 쉬겠다고 하니까 이제 광수 씨는 이거 쉬게 둬야 돼? 응급실로 가야 돼? 본인도 이제 고민이 되죠. 좀 기다려 보다가 영숙 씨가 계속해서 힘들어 하니까 다시 인겔마들은 이제 병원 가자고. 조금 있으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차도가 없으니까 바로 병원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차분하게 이제 병원 알아보고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수 씨는 영숙에 대해서는 이제 실망을 점차 하는 거지. 어쨌건 이 사람이 암이 완치됐다고 하지만 건강하진 않구나. 광수 씨는 아이를 키우고 살아오면서 어쨌건 같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어때야 돼? 강해야 돼. 물론 뭐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자기 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건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갈망이 있을 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들면서 상대에게서 바라는 게 생활력이거든요. 행동력, 생활력. 영숙님에게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었다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죠. 본인도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이날 방송 중에서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안 멀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광수는 멀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복선이었죠. 광수님이 이제 농담으로 영숙님한테 공주님 안기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공주님 안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지. 휠체어를 타고 영숙님은 내가 힘줘보려고 노력해볼게 하는데 이제 광수님은 영숙님의 어떤 이런 말들은 신뢰할 수 없어. 영숙님은 자기 한 잔 마셔도 돼 쓰러지고 나 이제 물만 마셔도 돼 못 일어나고 나 이제 시간 좀 쉴게 안 되고 결국 응급실에 내 판단대로 왔고 더 이상 영숙님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등한 어른이 아니야. 믿음이 안 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저런 거를 하면서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챙겨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광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그런 걸로 사랑을 느끼는 나이도 지났고 애초에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이 데이트를 시작할 때도 약간 말을 놓을게 약간 이러면서 좀 동생으로 여기나 영수에게 자꾸 가는 것도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을 선호하네 내가 생각하는 안목과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 친구는 어리구나 라고 그냥 도장을 딱.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수 같이 술을 마시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하고 싶었겠죠. 또 술 마시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자기도 나름 기분을 올리고 싶었겠지. 그렇게 응급실에 왔고 여기서 광수는 계속해서 이제 영숙을 챙기면서 이 상황을 처리를 합니다. 아프진 않아? 근데 영숙 씨는 조금만 기다림이 있잖아. 힘을 주면 이제 풀린다고. 뭐 취기인지 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풀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영숙님이 나 좀 일으켜줘 볼래요? 근데 광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영숙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아. 그냥 있어. 영숙의 말은 이제 신뢰가 없어. 신뢰를 주지 못해. 일으켜줘 볼래요? 아니야. 됐어. 앉아있어. 영숙 씨는 이렇게 나를 챙기는 광수를 느끼면서 원래 영숙 씨는 광수에 대해서 설렘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마음은 커지죠. 근데 왜 또 영수로 돌아가는 거냐? 역시 엄마 영숙 씨는 아이들을 받아주겠다고 한 영수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수가 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마실래요? 저거 마실래요? 하면서 굉장히 통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나왔잖아요. 이미 쇼핑할 때 영수 씨의 태도를 보고도 영수를 선택했던 게 영숙 씨예요. 캐리어도 말을 해야 와서 끌어줬었고, 영숙 씨 관점에서 쇼핑할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물건을 다 때려 박았었고, 술도 내가 아프고 쓰러졌어도 응급실에 갔어도 이 사람은 술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거를 알고도 계속 하고 있어. 이거를 계속 비슷한 일을 영숙 씨 관점에서 겪고 있거든요. 인터뷰에서는 영수를 부정적으로 말하긴 했는데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수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광수도 응? 간호사 맞아? 이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는 거지. 광수 씨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 간호사 맞아? 영숙 씨는 여기에서 20살의 영숙 같아요. 아유 오빠 걱정 마. 아유 내가 그거 원래 15잔에 마시면 돼. 나 원래 마실 수 있거든? 하면서 이렇게 나름의 이게 고맙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좀 어른스럽게 대처를 하려면 미안해요 광수 씨라고 했어야지. 고마워요. 내가 체력이 약해졌다는 걸 내가 몰랐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약간 그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는 같은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광수랑은 조금 힘들 거는 같아. 여기서 이제 장난을 치는 저런 걸 보면 투정 부리는 그냥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야 광수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즐길 권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좋아서 그래. 실은 광수 씨에게 고맙고 이 상황에서 꽁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광수 씨는 이런 거를 꽁냥대는 좋은 추억으로 남길 만큼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어쨌건 아빠 광수이기도 한 사람이 니까 여기서 이제 영숙 씨는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길 권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민망하니까 끊어 마시면 되잖아요. 하는데 이제 광수는 이제 어이가 없고 그냥 뭐 미쳤네 미쳤어. 영숙 씨는 나도 그 맛있는 칵테일 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광수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열받아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숙 씨는 열받아서 라는 저런 말들이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위해주네? 라고 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았을 거야.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이제 좀 벌어지는 순간이죠. 광수 씨는 볼 꼬지면서 아 진짜 이러는데 광수 씨도 영숙은 나를 남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런 행동을 자제했어야 되는데 지금 광수도 긴장이 너무 풀렸을 거예요. 내가 일행이 쓰러질 뻔해서 응급실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엄청 긴장했다가 지금 저 상황에서는 긴장이 풀려서 저런 상황에서 진짜 하는 상황이겠지. 영숙 씨도 광수가 이렇게 막 놀라고 긴장을 풀어주려고 아 나 원래 괜찮아 나 원래 술도 마실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이제 영숙 씨의 표현인 거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영숙 씨는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한 걸 거라는 거죠. 영숙은 나의 소중한 내볼을 왜 꼬집어 이러면서 영숙 씨가 확실히 광수 앞에서는 좀 동생처럼 굴죠. 아니 소중한 볼이라니 소중한 몸은 술 마시지 마 앞으로 술 마시지 마. 광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랑이 커지지 않아. 아니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야 라고 영숙님이 말하는데 뭐 개뿔 이거 먹히겠어?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술도 몰라서 마시고 결국 응급실도 광수 말대로 오고 뭐 쉰다고 해도 결국 낫지도 않았고 지금 영숙님은 지금 이 신뢰를 잃었어요. 이날 저녁에만 영숙님이 말한 게 다 틀렸거든 지금. 그것도 심지어 영숙님 몸에 관련해서인데 영숙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난다 저만 꼬집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약간 새로운 면모 이렇게 좀 장난치고 그런 면모 아니면 가만히 있고 뭐랄까 그렇게 어른스럽기만 한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약간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거지. 든든했던 모습. 나를 챙겨주네? 손발이 차가워지니까 발 마사지도 해주고 저 맨발인데 옆에서 엄청 아픈 사람이니까 챙겨주고 기본적으로 자상하고 챙겨주는 사람은 맞아요.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빠져들질 않는 거야. 영숙님은 예전에 암투병 할 때도 아이들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웠을 거잖아요. 광수 씨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영숙 씨 입장에서는 되게 바라던 일이었겠네요. 광수 씨에게 마음이 더 빠져들겠어. 영수는 못 버려. 그게 영숙 씨의 한계죠 뭐. 영수는 여전히 1순위다. 영숙 씨는 항상 미래가 불안했고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돼주겠다는 영수를 놓을 수가 없을 수 있겠지. 영숙 씨는 이제 데이트를 못해서 어떻게 그 생각뿐인데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데이트였죠. 하이볼 얘기 듣고도 안 바뀌는 것 같아. 영수가 이 순위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숙 씨 마음속에서. 하이볼 얘기나 쇼핑하는 모습이나 실은 똑같거든요. 맥락상으로는. 영숙 씨가 영수가 그런 사람인 걸 애초에 몰랐던 게 아니야. 지금 계속 영수를 선택하고 있죠. 어떻게 진짜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이렇게 미안해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광수 씨는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나 근데 영숙이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철없는 동생이라는 거겠죠. 이때 이제 선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광수 씨가 영숙 씨에게 발도 주물러주고 막 여기 와서 이 사람을 해결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데 마음은 떠나가 버린 거지 그 상황에서. 대화할 게 없어.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이제 영숙 씨는 난 아직 다 모르겠는데 저만 너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영숙 씨는 나에 대해서 알아갔다고? 그럼 이제 나도 이제 광수 씨 알아갈 차례네? 하고 또 기대를 했겠지만
광수는 아니야 다 알아 다 아니까 조금 더 딴 데도 알아보고 올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 영숙 씨는 살짝 돌아앉았잖아 지금 광수를 향해서. 광수는 그래 난 다 아는 것 같아 라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광수는 꽤 오래한 동생 같아. 영숙 씨는 우리가 오래한 그런 사이처럼 나를 편안하게 여기나?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수 씨는 저 동생의 방점이 있었지. 이게 가정을 꾸려보지 않은 어릴 때는 저런 모습들, 일단 영숙 씨는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뭐 귀엽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아픈 것도 내가 채워주고 이러면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수는 아니죠. 수액을 맞는 중간에도 계속 괜찮다고, 자기 움직이면 나아진다고. 영숙 씨는 자기가 미안해서 한 말이긴 하거든요. 미안하고 고맙고 민망하고 이러니까 한 말인데, 광수 입장에서는 계속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피곤한 거지. 거기에 이제 살짝 화가 났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광수 입장에선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심으로써 내가 피해받은 상황, 제작진이 피해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제 어쨌건 이 사람도 악의가 있어서 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화를 내진 않지만 화가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는 있지. 설레는 이성보다는 신경 쓰이는 동생 느낌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나는 여길 여자를 선택하러 왔고, 광수가 생각하는 여자는 함께 부모가 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미 헌신할 대로 헌신을 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새로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산다? 그건 힘들지. 그냥 대등한 어른으로서 같이 이제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삶을, 다시 어렸을 때 느꼈던 설렘을 느끼면서 다시 어떤 사랑하면서 그런 안정적인 편안함을 갖고 싶은 거지. 광수 씨는 센 여자라고 했잖아. 센 여자. 영숙 씨의 말이나 이런 게 좀 센 부분이 있지만 영숙 씨는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벌써 동생으로 그냥 구분해버려. 여자한테 저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성으로 끌려야지 무조건 된다. 나는 이성적으로 끌려야 된다. 이성적으로 이제 끌리지 않는다. 약한 여자니까. 그렇게 이제 이순이 데이트로 영숙에게는 이성적 감정이 없어져 버렸고요. 다시 올라오는 거는 힘들 것 같아. 진짜 과로로 쓰러져서 간 거면 이렇게까지 정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왔고, 그럼 정희님은 지금 영훈님에게 마음이 커져가고 있군요. 광수가 원래 1순위고 영호가 2순위였는데 공동 1등이 됐다라고. 지금 진우와 데이트를 하고 온 셈이죠.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고, 여기서 정희는 광수가 설렘, 영호가 좋아, 설렘과 좋아, 그렇게 됐고, 다음으로 이제 남자들의 2순위 선택이 이어지거든요. 광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 영숙을 선택하죠.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2순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수는 영숙과 데이트를 바로 다시 하고 싶진 않았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아까 했던 데이트를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쩌면 2순위로만 따지면 두 사람은 서로 선택하는 상황이 됐죠. 정희님은 저걸 보면서 얘네 봐라? 몰랐어. 정희님은 이 둘이 서로 2순위라는 걸, 영숙님은 자기가 이제 2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에게 모두 2순위인 상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나 이러다가 혼자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숙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가진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금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영숙님은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이 현숙님 못지않게 클 가능성이 크죠. 혼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말은 앞에서 인터뷰에서도 울면서 했거든요. 그때도 저 혼자 되면 어떡하죠? 하면서 울거든. 그러면 영숙 씨에게 그 두려움과 상처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 영숙 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어쩌면 영숙 씨가 과거로부터 억압된 부분이겠지. 칭얼대고 싶지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영숙 씨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 때문에 그게 조금 잘 안 드러났었어. 영숙 씨가 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영수가 어쨌건 나를 2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못 놓는 거야. 두려우니까. 혼자가 될까봐 두려우니까. 어쨌든 나는 1순위 아니고 2순위. 혼자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다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고, 저거를 걱정하니까 나를 그래도 계속 1, 2순위로 놓는 상대를 놓기가 더 힘들겠죠. 정희님은 지금 광수 마음속에 영숙이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대.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질투 작전이 성공하는 케이스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없고 너에게 마음이 가장 강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때 좀 그랬어요. 뭐 어떤 감정인지 몰라요 하지만 알잖아요. 질투지. 광수의 1순위가 나일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내가 1순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는 영숙님이 우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거를 말을 한 것 같아요. MG 순자와 락커 영철의 만남입니다. 락커인데 요즘 락커 아니고 옛날 락커 같은 느낌.
옛날에 어떤 그 락이 음악은 락이지 약간 이런 느낌에, 물론 영철님은 합창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고집센 뭔가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건 내가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좀 유연하게 서가는 사람 아니야. 고집세고 그런 사람이지. 순자와 영철 둘 사이에서는 장거리 이슈가 있구나. 나이키와 헤지스도 운명이지. 내가 나이키를 만난 건 운명적 만남이었어. 거기에서 굳이 거부하려고 하지 않아. 그건 그냥 쭉 가는 거야. 나는 나이키다. 옷 헤지스? 나는 헤지스다. 이게 운명이야. 주어졌으니까 따른다. 운명이야. 라커가 헤지스를 입는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순자랑 영철 어떡하냐. 또 해야 되는데 데이트. 둘 사이에 빠질 수 없는 장거리. 이 영철님도 이게 나이키를 신다가 딴 거 신을까 하다가 나이키 매장을 딱 지나다 봤어. 이게 운명이구나. 나이키 매장은 원래부터 있었어. 본인이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갔을 뿐이야. 하지만 이게 운명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지. 기본적으로 영철님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철학이 강하시고 고집이 있고 둘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장거리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영철 씨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구나. 직장을 바꿀 수 없다. 여기로 올 수 있냐? 네가 이동할 수 있냐?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이나 상철이나 둘 다 약간의 장거리구나. 중거리구나. 상철 씨가 충북대군요. 영철 씨는 얼핏 보면 뭐 너의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게 나의 꿈이야.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년 영철이잖아요. 원래 애들은 어때? 애들은 자기가 집안일을 해도 지가 다 하는 줄 알아. 뭐 빨랫감 하나 이렇게 세탁기에 넣어주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너의 애와 한번 저녁 먹으면 너의 애를 정말 내가 내 자식으로 키웠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을 함께 해야 되고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 집안일을 몰라. 모르지만 하나를 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죠. 소년 영철도 자신이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받아야 되는 배려심이 필요한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영철 씨는 머리가 좋은 사람 같기는 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지금 직장에서도 이렇게 연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고집이 세고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 하지만 음악이나 이런 걸 사랑하고 나름의 감수성과 이런 게 있고, 영철 씨도 진짜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상대가 배려해 주길 바래. 원래 애들은 배려받는 게 맞지. 장점은 직업이 좋다. 한번 생각한 것을 바꾸지 않는다. 어떤 루틴이 생기면 그냥 쭉 그냥 가면 된다.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순자님에 대해서도 숟가락을 안 놓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배려가 없구나 하고 선을 그었다가 장거리인데 온다고? 이 사람은 배려가 있구나 하고 고민해보는 거고, 가는 거고까지는 아니어도 네가 올 수 있냐. 순자님한테는 처음만큼 이렇게 막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영철님 마음속에는 지금 영자님이 확 커진 상태니까. 이게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짜 좋아져. 영철 씨는 감정적인 면이 있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야. 만약에 온다고 하면 주말에만 이렇게 보고, 저는 사실 자주 갈 수 있다. 평일에도. 출퇴근도 가능하고 매일은 안 되지만, 순자님은 주말에 해봐야지. 주말에 같이 봐? 평일에 출퇴근해도 일단 시간이 안 맞을 텐데. 영철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순자님은 출근하는데, 일단 그러면 평일에 못 만나고 순자 씨는 주말에 아이랑 같이 하는 시간을 데이트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긴 하죠. 그거에 맞춰서 뭐가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으로는 그렇지. 영철님은 뭐 그런 거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또 보내고 싶다고는 했으니까, 남녀 만나면서 아이가 항상 끼어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쌓일 수 있는데 그 불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말 부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말 부부를 생각하는 거네. 순자님은 저는 장거리 연애에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장거리 연애 많이 했다. 순자님 애 낳고도 해보셨어요? 애 낳고는 안 해봤잖아. 보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MG 같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아이를 잊고 있어. 평일에 아이를 안 보고 주말에 보고, 평일에는 완전히 분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일에는 헬스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이렇게 나를 위한 삶,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뭐 그런 삶, 이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구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장거리 연애 결혼하고 애 낳고는 안 해봤잖아요. 그 생각을 왜 못하는 거지? 순자님이 요리도 뭐 싫어하고 그런 걸 보면, 아니 아이 이유식은 그러면 안 하셨나? 그냥 싫은 건가? 했지만 싫은 건가? 장거리 연애를 많이 했다라는, 이거는 결혼 전 얘기잖아. 결혼 전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면 어떡해. 아이에 대한 생각, 그 상황을 상정할 만큼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나? 아니면 여기 왔을 때 순자님은 다시 그런 MG 같은 성향에 맞게
지금 그 MZ의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맨날 제가 갔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갔어? 영철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아니면 혼자 오겠다는 거야? 아이는 그럼 맡기겠다는 거야? 양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양육을 물론 애가 처음엔 했겠지. 영철님도 아이를 면접교섭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아이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도 뭔지 잘 모를 거라고. 물론 하기는 했겠지. 항상 같이 사는 부모만큼은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온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알아야 돼. 그럼 아이랑 같이 온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올 때는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평일에도 맡긴다면서 나한테 올 때도 맡기게? 그럼 아이는 언제 보게? 그건 좀 아쉽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나랑 데이트할 때마다 같이 보는 거야? 나 보여줘도 괜찮아? 이런 고민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영철님은 안 들어.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 순자님이나 영철님이나 시야가 넓진 않아서 그런 상황을 지금 전혀 상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맨날 제가 갔다고. 영철님은 맨날 왔다고? 오는 것만 생각해. 그 오는 거에 따라오는 그 생활의 변화, 이 사람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안 보여. 순자님도 자기의 짐이지만 결국 지금 자기가 짊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부 다는. 뭐 일부는 짊어지고 있겠지. 지금 순자님도 자기가 뭘 내려놓고 갈지,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일지. 이게 원래 이제 보통의 경우는 내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부모님에게 더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도 맡기고 있는데 더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보통은 미안하거든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못하거든. 순자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놀 수 있는 거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다 나보다 바쁘더라고요. 지금 순자님은 지금 원래 되게 바빠야 되는 거기는 하죠. 영철님도 아빠면서도 소년이고 순자님도 엄마면서도 MZ시고 둘이 그런 면에서 닮았어. 둘이 닮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둘이 만약 지금 다 처녀 총각이다 이러면 만나서 소꿉장난 하면서 서로서로 커나갈 수도 있어요. 둘 다 지금 부모예요. 부모인 상황에서 둘만이서 어디 뭐 섬에 가가지고 둘이서 소꿉장난 하듯이 사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순자님은 애가 있거든. 아이가 있는 사람은 장거리가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까 영철님이 말했는데 진짜 그게 왜 고정관념이야. 그 현실적인 생각이지. 어쨌든 고정관념이라고 치우면 고정관념을 영철님이 뭐 어떻게 깨줄 거야? 본인이 갈 거야? 오는 사람이 좋잖아 지금 또.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한테 오세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이가 있을 때 만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세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와. 아이는 스위치 사주나요? 이게 순자님도 다 나보다 바쁘더라고요 하는데 순자님이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이랑 친하잖아. 그 사람들은 어쨌건 돈으로 이 사람들의 시간을 사기도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고 순자님도 지금 본인이 안 바빠서 간다기보다는 본인도 바빠야 맞아 원래는. 그 지금 좀 만약 덜 바쁘다면 부모님이 그만큼 애를 써주고 있는 거지. 이걸 심쿵 포인트라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두 분 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온다고? 순자님은 지금 학원 강사에 평일 저녁은 아이랑 보낼 시간이 없는데 주말밖에 없는 사람이 나를 보러 온다고? 그러면 그 시간도 아이를 맡기는 거야? 지금 아이를 안 키워본 영철 아이에게는 엄마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아이에게는 엄마의 감정이 필요해서 본인이 키우지 않는다며. 그러면 순자의 애는 그 감정을 뭐 외할머니니까 괜찮나? 외할머니가 여자니까? 여자의 감성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영철님이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철님이 순자님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말했지만 누구보다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이야. 거기서 그거의 가벼운 고정관념으로는 신발은 나이키, 여자는 나이와 키, 얼굴 크기, 옷은 헤지스,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실은 고정관념이거든요. 나이 들면 애 보는 거 힘들어. 쉽지 않지. 나도 이제 어렸을 때는 처음에 애 생겼을 때 아니 애 보는 게 뭐 힘드나 그랬는데 바보라고 해. 나이 든 부모가 얼마나 힘든데. 나이 든 부모만 돼도 힘든데. 힘들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 좋아. 이것도 엄청난 고정관념이잖아요. 물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맞는다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고정관념이잖아. 실은 고정관념 끝판왕입니다. 지역으로 무슨 사람이 나라도 아니고 나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실은 고정관념에 가까운데 그 우리나라 지역으로 그걸 나누는 것도 굉장히 편견이죠. 누구보다 정말 엄청난 고정관념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도 심쿵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고 본인이 배려받아야 되는 소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장거리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온다고 한다면 만약 그 아이의 시간을 내가 지금 공유하는 거거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차도 없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렇게 간다고? 그럼 아이랑 같이 오긴 일단 힘들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남자친구 보러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주말을 써버리긴 아깝잖아. 그러면 그때도 맡긴다는 얘긴데 지금 아예 그걸 상정하지 않고 있어. 둘 다 상정하지 않고 있어. 뭐 영철님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의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게 꿈이에요. 누구보다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그 순간에 감정에 젖어서 말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둘 다 아이 같아요. 좋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노력해서 널 보러 갈게 하니까 좋다.
두 사람 다 아이를 육아하는 경험이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은 사람들 같아요. 아, 남자를 위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장거리를 올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여자였구나 너. 나한테 헌신적인 여자 나는 항상 바래왔어. 좋았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꼭 와줘서 좋은 게 아니라 어제 같이 밥을 먹었잖아. 이러면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하는데 꼭 와줘서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이유는 요리를 안 한다. 여자는 요리를 해야 돼. 여자는 남자에게 헌신해야 돼. 여자는 이런 숟가락도 놔야 돼. 나는 사람이라면 같이 숟가락 놔주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가 안 그랬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지금 영철님 보면. 여자 이 요리하면 좋지. 물론 요즘에 요리 뭐 힘들지도 않고 하니까 또 요리를 꼭 해야 된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편견이잖아. 이렇게 온다는 거 배려해준다는 거에 또 확 이런 거. 그러면 애초에 요리 잘하는 영자님 만나요. 영자님 요리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단 말이야. 요괴워치 롤케이크도 만들고 보통이 아니라고. 완전 전문가인데. 여기서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오는데 순자님이 저는 요리라는 것 자체가 진짜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순자님의 이 말도 진짜 광역딜이야. 광역딜. 요리라는 거를 재밌어하는 사람도 많고 요리가 취미인 사람도 많고 요리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요리하지 말지. 에휴, 헬스 트레이너들이랑 같이 헬스하고 같이 술 한잔하는 게 얼마나 인생 행복인데 무슨 요리나 하고 있어.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해.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는 친구야 뭐해? 나 지금 요리하고 있어.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해? 나와서 우리 헬스 트레이너들이랑 술 한잔 하자. 이게 순자님이 이래서 친구가 있겠냐고. 선을 긋는 영철이나 요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자님이나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은 거지. 이런 면에서는. 그러면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순자님의 다른 사람이 어쨌건 저런 비효율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는 여기서 요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했거든. 심지어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요리를 다 해줬어. 해준 거를 지금 먹고 있어. 우리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해준 요리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눈치나 이런 거는 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당장 이 요리를 한 사람이 앞옆으로 있거든요. 옆에 영숙, 앞에 영자. 영자님이 여기서 요리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영숙님이 했거든. 요리 한 사람 앞에서 지금 요리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지. 요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요리한 사람을 욕하려는 건 아니고 시간과 정성은 진짜 많이 투자하는데 먹는 건 금방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요리한 사람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눈치를 봐줘야지. 내 남편의 지인 10명이 모인 집들이라면 그땐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순자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모인 곳에서 파티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이렇게 누리거나 이제 그런 거에 또 맞는 사람은 아니지. 다 같이 모이는 파티 이런 거. 여전히 파티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 같아요. 효율 따지면 맞아. 육아는 어떻게 해. 양육도 효율적이지 않지. 효율로만 따지면 내가 이 시간을 막 엄청나게 갈아 넣어도 이 아이의 변화나 성장은 진짜 더디지. 그럼 20년을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얘가 이제 겨우 하나의 개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식구 영식님 같은 사람이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거 아니고서는 요리는 안 한다. 뭐 10명이 모인 정도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요리로 그렇게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면 안 한다. 요리도 안 하는 거고 본인이 뭐 요리를 싫어하고 못한다. 나는 요리 안 좋아한다 할 수 있는데 요리가 비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해버리는 거는 진짜 광역들이지. 지금 요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순자님은 좀 생각이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똑똑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타인을 배려하는 거는 굉장히 못하지. 좋은 머리를 타인을 배려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걸로 쓰진 않지. 영철님은 요리를 안 한다는 말에 배려가 없구나. 뭐 숟가락도 안 넣으니까 배려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영철님은 내가 생각하는 배려의 척도란 여자는 요리를 좀 할 줄 아는 게 배려를 해주는 거라는 생각. 배려심이 있으면 요리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내가 집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지. 요리를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 있잖아. 할 수는 있어. 저 말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저 말이 여자는이라는 게 붙었다는 게 그게 아니 왜 이렇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계시지? 나이도 막 그렇게까지 막 연로하신 분도 아니잖아. 이게 보통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 게 배려를 해주는 거다. 그럴 수 있어. 이게 좀 배려심이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이 사람을 챙겨줄 수도 있겠지만 요리라는 거는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요리해 먹고 이러면 뭐 재밌으니까 저기에 왜 여자 눈이 붙어야 되는 건지. 참. 영철님은 여기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편견이 심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편견이 심하다라고 할 수 있어. 거기서는 이제 순자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죠. 요리를 전혀 안 한다는 순자의 말에 이건 고민 포인트인데 요리는 실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행위는 아니죠. 효율적인 행위지. 왜냐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원하는 재료가 아닐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도 주는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걸 왜 비효율제로 싸잡느냐. 영철님도 왜 또 그걸 또 여자는이라고 또 싸잡느냐.
둘 다 심한 방어, 심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순자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장거리 운전해서 갔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서 갔어? 봤어?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님이? 만약 간다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아이를 먼저 교조 때 전 남편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평일에는 엄마가 보고 주말에는 전 남편이 보고 해서 순자님은 데이트하러 가고, 그게 또 영철님을 만약 그거를 깨달았을 때 순자님을 또 좋게 볼 수 있을까? 또 편견이 이렇게 심한 분이? 진짜로 그렇게 뭐 그 아이와 함께 뭐 식사를 하고 싶네 어쩌네 해놓고 그 아이는 전 남편한테 맡기고 온다고? 순자님이 그랬거든. 전 남편을 최대한 많이 보여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일에는 엄마가, 주말에는 아빠가 온다고 효율적으로 와서 효율적인 외식을 하나요? 이거를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상대는 생각하는데 아이는 생각 안 하나요? 영철님도 뭐 아이랑 외식하고 싶은데 아이는 생각 안 해? 어쨌건 뭐 여기서 배려심을 느끼고, 지금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일어났을 때 저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런 생각을 효율이 중요하니까 그런가? 이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거지? 아이를 다 낳아보신 분들이 배려심을 느끼는데, 순자님은 일단 연애를 막상 할 때는 순자님은 좀 을의 위치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정말 뭐 100% 소설이에요. 순자님은 일단 키와 외모를 봤어. 키와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물값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얼굴값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순자는 그 사람이랑 만날 때 아쉬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애를 써야지라고 생각해. 지금 결혼한 상황에서도 어땠어? 결혼한 상황에서도 남자가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마자 바뀌었다고 했어. 그러면 그 남자는 순자 씨가 남편을 좋아한 것만큼 남편이 순자 씨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순자님은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만큼 전 남편은 순자 씨를 그만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겠다까지 생각은 안 했을 가능성이 크지. 결혼식 날짜가 잡혔을 때부터 싸움이 났겠지. 남자 측에서는 아이가 생기니까 내 인생이 발목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 결혼식이나 이런 게 벌써부터 까마득하고 싫고 떠나고 싶고, 내가 뭐하러 이게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후회를 벌써 그때부터 해서 싸움이 났다. 왜냐면 순자님이 이 사람의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서부터 변했다고 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순자님은 연애에서 최소한 전 남편 간의 관계에서 을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을을 자처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아쉬운 상황. 왜냐면 외모에 현혹되기 때문에, 외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이가 어릴 때는 더 얼굴값들 하잖아요. 영철님에게는 장거리를 안 갈 가능성이 크지. 영철님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각이 나오잖아요. 지금 순자님이 어떻게 연애를 했을지 자기소개할 때 이런 퍼즐을 잘 맞춰가지고, 순자님은 저런 거를 선호하고 이런 사람이 연애했구나. 그렇지. 영철은 나는 그래도 상쇄가 돼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영철님 하루 이틀 지나니까 눈썹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인물이 살아나는 느낌은 듭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장어덮밥을 먹고요. 영철님이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요. 순자님이 어떤 독특한 발상을 하는데, 연구원이 직업이어도 그렇게 막 사고가 유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연구원의 삶이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순자님은 고깃집 가서 청양고추가 꼭 나오면 남자친구가 매운 거를 잘 먹든 못 먹든 먹어. 막 청양고추 나왔어. 이러면서 막 전남친이 매워서 못 먹겠어 안 먹어 이러면은 막 먹으라니까 먹어 이러면서 막 먹인대. 이게 어릴 때 치는 장난이죠. 예를 들어서 진짜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걸 장난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먹는 거다 정도 하지. 저거를 그냥 먹어 하는 거는 일방적이지. 저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본인은 장난을 치고 상대는 받아줘야 되는 관계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거를 예를 들어서 복불복으로 섞어놓고 한쪽 주먹밥에 넣고 상대가 고르게 해서 그 다음에 나도 걸릴 수 있어야 장난이지. 상대는 무조건 당해야 되고 나는 가학을 해야 되나? 그거는 장난이라고 볼 수 없어. 한 사람만 괴로운 게 그게 무슨 장난이야. 한 사람은 괴롭고 한 사람은 즐겁고, 뭐 포사야? 뭐 비단 찢으면 행복하고 비단 찢기는 사람은 괴롭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괴롭힘이야.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괴롭힘입니다. 장난이 진짜 많이 양보해서 장난이 되려면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지. 재밌어요. 본인에겐 장난이지. 상대는 괴롭지. 저거를 받아주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 고객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받아주겠죠. 이 사람을 놓치면 일단 고정 고객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두 분 다 굉장히 철이 없는 소녀 같아요. 뭔가 술자리에서 친구로 만나면 둘 다 되게 재밌을 거는 같아. 친구로서는 나는 두 사람 모두 다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밌어. 고추를 나한테 먹이지만 않으면 괜찮아. 나는 안 먹으니까 싫어 안 먹어 하고 넘어가겠지. 그러겠지만 어쨌든 뭐 재밌게 술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거는 같은데, 이게 가정을 이뤄서 산다 이러면 이제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저런 철없는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친한 친구한테 저랬을 거란 말이죠. 다들 떠나가는 상황이 됐겠죠. 저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런 행동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매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굉장히 가학적이죠. 이거 장구력이라고 하면 안 돼. 가학성 폭발이라고 써줘야지. 자막 바꿔주세요. 가학성으로. 동물한테도 저렇게 하면은 그거는 동물 학대잖아요. 그래, 저게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를 먹으면 호흡곤란이고 막 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땅콩도 알러지 있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땅콩 하나로도 그냥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처럼 청양고추나 매운 거에 진짜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순자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어. 누군가에게는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같은 문화는 더더욱 그래. 옛날이나 막 저렇게 막 다 같이 하고 옛날에는 뭐 의자 빼기 장난도 치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시대 아니거든. 요즘에는 다 서로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맞는 장난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엽기적인 그녀 시대에나 할 법한, 그것도 전지현이니까 할 법한 그런 장난을 지금 순자님의 나이에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요즘에 술 강요하는 게 어딨고, 진짜 너무 순자님이 빨리 세상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자기 세상에만 있고 최소한 하다못해 아이랑이라도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최대의 나. 그러면 순자님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겠군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네. 그런 확신. 영철 떨어져 나가란 건 아니거든. 순자는 진짜로 저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 상철에게도 그랬거든. 상철 이마에 과자 이렇게 막 누르고 그랬거든요. 같은 맥락이야, 실은. 같이 술 마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얼굴에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는 그것도 비범한 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영철을 떨어져 나가라 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그쵸? 평온하게 이렇게 그렇게 좀 차분한 그런 연애는 만족하지 못해. 평온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영철은 그게 나랑 비슷하대. 그것만 비슷한 줄 알아요? 지금 같이 장거리하고 배려한다고 하니까 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애할 때로 생각하고 상정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영철 씨도 연애 시절 자는 여자 깨우기. 이 시간에 잔다고 빨리 일어나 하면서 막 자는 사람을 계속 깨워가지고 여자친구가 결국 미친 새끼야까지 욕이 나와야 그게 막 재밌어. 막 엄청 신나.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환경에 익숙한데 부정적인 환경을 이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는, 그러면 이거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디폴트 값이 돼 있는. 이 사람하고 갈등은 싫으니까 갈등으로부터 회피하는 회피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갈등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두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잘 맞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둘 다 너무 애거든. 엄청 신나지. 그렇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겹친 상황이라면 이렇게 저런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거울이야? 두 사람은 지금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고 욕 듣는 거를 좋아하는, 갈등과 부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그게 이제 디폴트에서부터 출발한, 둘 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게 잘 맞으려면 맞을 수도 있는데 영철은 미리 답을 자꾸 내리네. 순자님이랑 왠지 최종 커플 될 것 같은데 괴롭혔는데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막 성질내고 이러면 너무 재밌어. 타인을 괴롭히고 나는 안전하게,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아야 되고, 이거를 나이 40 넘어가지고 저거를 누가 버텨.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불편한 마음이죠. 보통의 경우는 불편한 마음이 더 들지.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이런 부분에서 닮았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배려심 많고 무던한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막 둘 다 이제 알지. 이렇게 되고, 영철님은 순자님에 대한 호감도가 오르고 있대. 어제 저녁, 오늘 낮, 지금 여기. 나를 오늘 2순위로 뽑았다는 거는 순자님이 영철을 지금 2순위로 뽑은 거잖아요. 둘이 사랑하게 둬야 돼? 다른 사람을 더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철님이 이것도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 말을 또 그렇게 또 고지고대로 듣는 거야, 순자님도? 그래서 운명은 어떻게든 만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이 운명적인 생각, 진짜 7, 80년대 락에 있는 노래 가사 같군요. 운명적인 사랑. 너를 만나기 위해 1000년을 기다려온 그런 운명은 그냥 그런 거. 낭만이죠. 순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운명이라고. 영철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순자 씨가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영철 씨도 머릿속에는 1순위가 영자고 뭐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 영철 씨도 지금 영자 씨한테 다가간다고 나름 갔죠. 적극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영철 씨는 순자 씨랑 얘기하면 할수록 장점이 부각됐다. 장거리 연애할 때 본인이 상대에게 갔다는 이 말, 여기 이제 배려라고 느끼고. 아니 지금 두 사람은 20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온다는 게 어떤 일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지.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 지금. 온다고? 그럼 내가 너무 하나만 보고 요리보다 더 중요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연애할 때 장거리를 하면서도 본인이 갔던 건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27 영수 같은 사람이야. 자기 인물 잘난 거 알고 나는 조금 그러면 우리 나중에 보자 하면은 순자님이 아쉬워. 그럼 가야지 뭐.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키 크고 인물 좋으면 얼굴값 하잖아요. 젊었을 땐. 순자님이 아쉬워서 간 거야.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저기서 저게 배려다라고 막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줄어들고 기존의 장점이 유지되는. 기존의 장점은 어쨌건 대화하면 재밌고 이런 거죠. 단점은 요리하지 않고 이렇게 숟가락을 놓는 배려가 없는 뭐 그런 거죠. 영철 씨의 머릿속에선. 굳이 더 말하자면 뭐 경상도에 살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 피아노를 칠 줄 모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철님은 순자에 대해서 마음이 아무래도 좀 편해지는 거지. 편해지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운명인가?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영자님하고 조금만 데이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이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고 순자님이 뭐 상철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 봐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순자님은 영철님은 꾸준히 중간 이상, 영철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중간 이상이면 어쨌건 3등 안에 드는 거. 3위까지가 중간이잖아요. 크게 변화는 없고 뭐 딱히 더 좋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비교적 영철을 많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상철님이랑 더 많이 대화해봐야겠다. 일단은 상철이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2순위 선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2순위 선택을 해서 재밌는 커플도 나오고 있는데 2순위를 의미 없이 2순위를 선정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정숙님이 경수를 선택하는 거나 물론 정숙님은 경수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경수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 그렇게 돌아왔고 남자들의 2순위 선택에서 영철님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결국 순자님이 걸리죠. 영철님의 1순위는 영자였어. 영철님도 순자님 2순위를 내렸었지. 왜냐면 요리를 안 하니까. 여자는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안 하니까. 요리도 잘하고 경상도에 사시고 피아노도 치시는 영자님이 1순위가 됐죠. 영철님은 뭐 이 정도면 운명인 것 같다. 부인하고 싶지 않다. 저렇게 운명이 우리를 시키나 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운명이 나를 이끈다면 가야지. 이게 이제 영철님의 사고방식이니까. 찐따 받아줄래? 찐따 받아줄래? 라고. 저것도 나름의 아재 개그였구나. 그럼 데이트에서 다 거짓말한 거네 나한테. 순자님은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을 했죠. 영철도 내가 2순위였어? 이러면서 순자님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 1순위는 변함없이 영자. 내일마저도 영자님과 소통이 없고 만나는 교차점이 없어. 아니 본인이 만들어야지.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피아노 때문에 네가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수긍이 되냐고. 우리야 어느 정도 이제 자기소개도 받고 인터뷰도 받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저게 진심이구나 아는데 영자님한테 그게 전달이 되냐는 거죠.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이게 약간 상대 관점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상대 관점에서 내가 지금 마음이 전달됐을까? 이 상대가 그거를 좀 와 닿았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야지. 계속 지금 영자가 보기에는 나한테는 뭐 몇 마디 한 건 같은데 계속 순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데 물론 2순위 선택이지만 본인이 1순위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좀 가야 돼 영철님. 그래서 뭐 그냥 순자님인 것 같다. 굉장히 편견은 심한데 수동적이야. 적극적이진 않아. 내일 오전까지 아무런 접점이 없으면 순자님. 이날 저녁에 상철과 1대2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영철님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상철과 순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이성 외모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이날도 아무래도 이제 상철의 그런 훈남 물론 영철님도 잘생겼지만 그래서 상철의 어떤 훈남 대화나 이런 것도 상철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니까 상철 속으로 조금 더 대화가 편하게 잘 이어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철님의 이제 다음 행보는 영자님을 알아보셔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이제 영철님의 최선일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시간 쓰지 말고 그래야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영철님의 다음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